대구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세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예정부지 인근 개발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움직임도 주택 매매 상황도 뚝 끊겨 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과 동북지방통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열린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인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고충 민원 처리는 최하위였는데 이는 억울한 세금 부과가 많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유예 실적도 지난해 약 34만 건으로 약 30만 건의 광주청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정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성걸 의원도 대구국세청이 조직성과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는 6이고 21년도에는 7이고 그 전에는 6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죠? 상반기 평가가 전 분야에 지금 동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도, 21년도, 22년보다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대구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세액 공제를 받은 소상공인은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혜택받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21년으로 보니까 0.5%도 안 돼요. 한편 대구본부 세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마약 사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응 주문이 나왔고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대구시의 긴축재정 기조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제 위기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대구 지역의 경기 침체가 극심하다고 강조하고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는데 물가만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대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점이 대구 경제의 내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도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구시 지역 경제의 1%에 달하는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감소되는 셈입니다. 이 중앙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대구시 지방정부의 부담이 고스란히 대구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지방정부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는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여당 국회의원들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되는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 모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신성장 산업 육성,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던 중리정업소 증축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가 마련한 두 번째 주민설명회도 10분 만에 파행된 가운데 주민들은 사업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정압관리소는 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시설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정압관리소를 증축한 뒤 성서 열병합 발전소까지 7.57km 길이의 가스 배관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현재 벙커 CU인 열병합 발전소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열린 한국가스공사의 두 번째 주민설명회자. 1차 설명회 때와 마찬가지로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은 단상으로 나와 정압시설 절대 반대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설명회는 결국 1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저런 시설이 들어오면 절대 앞으로 발전에 제외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우리 쪽에 들어갈 인비가 아니고 저쪽에 모아놓은 시설을 저쪽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 보고 설득을 하고 우리 보고 하락하는 건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대구시 행정이나 모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결사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사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은 서구에 몰려 있다. 그래서 가스는 실제 위험물,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 시설마저 우리 서구에 덕이 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마저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낀 한국가스공사는 결국 당초 계획했던 중리정압소 증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서구청에 제출했던 증축 허가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이 사업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사업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상 추진 과제인 만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며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 가스공사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양측 간 접점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이 사안을 두고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사업이 표류하면서 예정부지 인근 개발도 함께 멈춰섰습니다. 민간 기업의 주택 재개발 움직임은 사라졌고 시청 이전으로 불타올랐던 부동산 매매도 지금은 거래가 뚝 끊긴 상황입니다. 전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달서구 두류 3동은 공원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곳곳에서 노후주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좁은 골목마다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두류 3동은 지난 2019년 대구시 신청사 이전 부지가 옛 두류 정수장으로 결정되면서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예정 부지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주택 매매도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청사 이야기가 자꾸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자꾸 끌고 나가니까 지금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 나오다 보니까 1300, 1400 하던 단독주택들이 지금은 800, 850 해도 거래가 안 돼요. 첫째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인근 감삼동에서는 동네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택 재개발 움직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2년 전 공공주택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지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뛰어든 민간 건설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감삼동 주민들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2025년 착공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개발 움직임이 뚝 끊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발 호재가 될 줄 알았던 시청 청사 이전 결정이 오히려 동네 발전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전혀 없죠. 작년, 재작년 이후에는 전혀 어떤 김새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전혀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접촉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대구시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일부 달서구 주민들의 의견과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건립 비용을 충당하자는 대구시의 입장이 엇갈려 표류 중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속은 오늘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달서구는 공론화와 합의에 참여한 대구 시민의 땀과 노력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입장문을 내고 신청사 건립 문제는 시민의 합의와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정치공학적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를 통해 부지 매각에 대한 공감을 얻고자 했다면 적어도 부지를 팔았을 때 포기해야 하는 100년 대계의 꿈도 알려줬어야 한다며 2019년 1년 내내 이루어진 경쟁과 그에 따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해안가 소나무 군락지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제선충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만 그루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추정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HCN 경북방송 정필문 기자입니다. 포항 호미곶면의 한 야산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던 소나무 숲 곳곳이 붉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제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것들로 마을 주민들은 제선충병이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와요 대부여 이 지역에는 와 솔나무가 전부 다 빙벼럽힌다. 이 삼에서 우리 내 알기로 처음이야. 해안도로 주변의 숲들도 이미 색깔이 상당수 변했습니다. 구룡포와 호미곶, 동해면 등 해안가 군락지 2만여 헥타에 이렇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20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선충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했는데 고온 현상과 해안가라는 지역 특성 탓에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특히 호미곶이나 장기면 산림의 경우 최근 수년간 거의 해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데다 염해까지 겹치면서 제선충병에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붉게 시들어 말라 죽고 치료제가 따로 없어 감염될 경우 무조건 벌채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대규모 벌채를 한 곳에는 다른 수종을 심기로 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가꾸기, 강도 감벌, 그리고 모두배기, 드론 방제 등을 활용해서 면적 저감이라든가 피해 저감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곳곳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 방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과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인력 접근이 어려워 방제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해안가를 꿋꿋이 지켜오던 소나무 군락지가 제선충병으로 설 자리를 잃은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가을을 맞아 주말에 등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날씨에 곱게 물든 단풍까지 즐길 수 있어 가을에는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데요. 그만큼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대구 팔공산 병풍바위 인근에서 60대 A씨가 비탈길 아래로 10m 정도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였지만 산행 중이다 보니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가을철에는 산악 사고 발생도 많아집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1,020건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가 30.5%를 차지했습니다. 가을 산행 중에는 임산물 채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북도에서 임산물 채취 중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99건으로 9월과 10월에 58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조난 또는 행방불명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과 추락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해가 질 때까지 산에 머물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야생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조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탈진과 저체온 증상 등이 발생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을철에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 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2명 이상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피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하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만 해도 1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군위군에선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HCN 이규창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서너 명의 한 조를 이뤄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게임인데 규칙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여가를 즐기기엔 안성맞춤입니다. 이제 일단 파크를 치러 나오면 친구들이 많아서 서로 재미나는 얘기도 잘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좋고 또 운동을 하니까 재미도 있고 안 되기나 되기나 서로 웃으면서 그래 하니까는 점점 활성화돼가지고. 국내 파크골프 동호인 10만 명 시대. 대구 경북은 파크골프를 처음 도입하고 가장 활성화시킨 파크골프의 성지입니다. 군위군은 이러한 명성을 이어가고자 180홀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군위군 파크골프장은 하천변에 지어지던 기존 경기장과 달리 산지형 경기장으로 조성돼 군위만의 특색을 더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최종 부지를 확정짓고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6년쯤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코스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규모와 시설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어쩌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44%로 소멸 위험 지역 1, 2위를 다투는 군위군. 레저 산업을 적극 육성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신공항에 대한 주민 합의를 뒤집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위원장은 17일 아시아포럼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신공항과 취수원 문제로 대구와 의성, 구미 지역이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 수기 과정을 거친 합의를 뒤집으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조정 능력도 부족한데 경북 국회의원들도 모두 몸을 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을 안동 예천 선거구에 전략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험지인 안동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법인 택시의 대당 월평균 매출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법인 택시 한 대에서 발생한 매출은 월 평균 429만 9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세종시 749만 원에 비해 300만 원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월 평균 매출이 적은 이유는 공급 과잉이 원인으로 대구는 현재 5,400여 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입니다. 제4회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가 오는 20일 옥연지 송해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백새교에서 옥연지 구름다리를 거쳐 다시 백새교로 돌아오는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로부터 올바른 산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당일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서 건강복지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복지관은 노인복지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갖춘 대구 최초 복합건강시설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문화놀이터도 있어 주민 쉼터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영종도 미단시티에 조성된 공원 옆 제방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관할 지자체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송도 갯벌이 칠개잡이 불법어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계속된 파행과 부의장 성비위 논란으로 얼룩진 광명시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의장의 사퇴와 함께 부의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안성의 한 초등학교가 운동장을 4분의 1 크기로 줄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주민들의 대상으로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대구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